안녕하세요. 웹서비스 프로그래밍 실습 10번째 시간, 오늘 마지막 실습 시간입니다. 장고 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실습 목표는 폼을 이용해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보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게시물을 추가하고 삭제하는 과정에 대해서 추가하고 수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고 폼이란 그 장고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모델 클래스하고 유사하게 폼 클래스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모델에 있는 그러한 그 속성들을 우리가 폼이라는 그런 클래스에서 그대로 받아와서 우리가 생성을 시켜주는 그러한 클래스가 되겠고요. 폼과 모델의 그 차이라고 하면은, 폼은 그 직접적인 필드의 정의, 위젯 설정이 필요한데, 이제 모델 폼 같은 경우는 모델과 폼을 지정을 하면은 모델에 있는 그 폼 자체가 이제 자동으로 폼 필드를 생성해서 우리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 게시물을 추가하거나 수정하기 위해서 폼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이 폼은 우리가 새로운 소스 코드인 폼.py 파일을 추가해서 폼 클래스를 우리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폼에 있는 그런 코드들은 일단 폼 장고에 있는 폼 클래스를 받아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모델이 들어있는, 즉 우리가 코딩한 포스트 코드를 받아옵니다. 그래서 클래스, 그 포스트 폼에 해당되는 클래스는 우리가 폼스의 모델 폼이라는 그런 이제 그 베이스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사용할 거고요. 그다음에 메타 클래스는 실제 모델의 그 기존에 있던 포스트를 우리가 모델을 가져오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드는 여기서 이제 타이틀과 텍스트 뭐 이런 것들을 필드로 넣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폼을 우리가 그 새로 그 게시글을 포스트하는데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새로운 포스트를 사용하기 위한 그런 뭐 저기 뭐냐 버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 언더바 뉴에다가 URL을 걸어서 우리가 저기 뭐냐 폼을 그 새로 생성시켜 주고 로딩하는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해당되는 그 포스트를 작성하기 위한 새로운 URL을 이제 만들겠죠. 그래서 post 슬래시 new라는 이제 새로운 URL을 만들고요. 거기다가 뷰에 post 언더바 뷰라는 메소드를 링크를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 이제 뷰에도 코딩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뷰에 post 언더바 new라는 코드를 걸고, 그다음에 렌더 폼을 일단 먼저 그 포스트 폼에다가 폼을 저장한 다음에 렌더에다가 우리가 실제 그 HTML 포스트 언더바 에디트라는 HTML 새로 만들어서 그 렌더링을 할 거고, 거기에다가는 이제 폼에 해당되는 객체를 전달해 주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렌더링을 하게 될 포스트 언더바 에디트 HTML을 또 새로 추가를 할 거고요. 해당되는 코드에는 보시는 것 같이 이제 뭐 새로운 포스트에 해당되는 것과 그다음에 폼에 해당되는 내용들, 우리가 이제 뭐 타이틀하고 텍스트를 보시면은 이 폼에서 타이틀하고 텍스트를 필드에 이제 저장을 했으니까 이러한 필드들이 보이게끔 어, 폼에 as on the copy를 이제 보게 해주고요. 거기에서 이제 save라는 버튼을 만들게 되는 그러한 과정으로 우리가 포스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다음과 같은 이렇게 폼에서 새로운 게시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러한 폼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먼저 편집기를 띄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계속 코딩을 하던 그런 소스들을 불러왔습니다.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실행을 하기 위해서 가상 환경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가상 환경을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코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코딩을 시작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먼저 코딩을 해야 될 부분이 여기 이제 폼스라는 파일을 추가를 합니다. 이 블로그에다가 폼을 추가를 하고요. 해당되는 코드를 집어넣습니다.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고에 있는 폼을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그 모델 파이에 있는 포스트 클래스를 폼에서 불러왔고요. 그리고 폼 클래스를 새로 만드는데 이 클래스는 폼스의 베이스 클래스인 모델 폼을 상속받아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장고 플랫폼에서 제공을 해주는 그러한 클래스가 되겠죠. 그리고 클래스 메타를 저장했는데 이 모델에는 포스트 데이터베이스죠. 포스트 모델에 있는 포스트 여기에는 오스가 있고 타이틀이 있고 텍스트가 있고 뭐 크레이트도 있고 퍼리플리시드 데이트가 있고 이런 이제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포스트를 우리가 모델에 저장을 했고 이 필드는 보시는 것처럼 모델에 있는 포스트에서 그 타이틀과 텍스트를 이렇게 이제 필드로 사용하겠다라는 그러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클래스에서 포스트 뉴를 이제 추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 베이스 HTML이죠. 베이스 HTML 템플릿에 베이스 HTML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실제 그 뭐 헤드라인 위에다가 포스트 뉴를 추가를 할 거고요. 위에다가 포스트 뉴 추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헤드라인 위에다가 포스트 뉴를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게 URL을 생성하는 거죠. URL 기존 URL에다가 포스트 슬래시 뉴 URL을 이제 새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URL에다가 포스트 슬래시 뉴 이렇게 쓰면은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로컬 호스트에서 테스트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 127.0.0.1 슬래시 저기 먼저 포트 번호 8000번에 슬래시 포스트 슬래시 뉴라는 URL에서 우리가 새로운 게시글을 생성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URL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뷰에다가 아까 렌더링이 필요한 그 리퀘스트의 폼을 전달해주는 그 템플릿의 폼을 전달해주는 그러한 뷰를 코딩을 합니다. 새로운 글에다가 포스트 뉴
요때 이제 포스트 폼이 새로 이제 추가가 됐기 때문에 여기 이제 현재 있는 폼스 파일에서 여기 있죠. 폼스 파일에서 포스트 폼을 가져오라. 뭐 이런 포스트 폼을 가져와서 실제 이제 폼을 가져오고 이 폼을 다시 HTML에 전달하는 과정이 되겠죠. 렌더링 할 때. 그러면은 포스트 에디트 HTML은 우리가 현재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템플릿에 포스트 언더바 에디트라는 HTML을 하나 생성을 하고요. 생성을 하고 해당되는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폼에 그 작성할 수 있도록 내용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new post가 들어있고 폼에 s 언더 pp 뭐 이런 코드들이 들어있고 이렇게 이제 이런 코드들은 이제 장고에서 렌더링 할 때 처리되는 코드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 사이의 코드들이나 베이스 HTML을 가져오는 그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보시는 어, 렌더 함수에서 요 HTML을 가져가서 실제 뭐 장고가 그러한 코드들을 우리가 수정을 해서 그 클라이언트 쪽에 전달을 해주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러한 추가적인 폼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런 서버를 구동을 시키고요. 오류가 떴네요. 포스트 패스의 URL 쪽에 지금 오류가 났다고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에러 메시지를 잘 보면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이제 따옴표가 잘못돼서 텍스트가 인식이 잘 되지 않았네요. 이게 복사 붙여넣기를 하다 보면은 네, 복사 붙여넣기를 하다 보면은 이런 이제 그 따옴표라든지 띄어쓰기 코드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예, 뭐 오류가 없어져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서버가 시작됐지만 안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서버를 시작해서 오류 코드가 없는 것을 확인했고요. 어, 새로이 그 사파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콤마 슬래시 8000번 이렇게 아유 빠졌네요. 미안합니다. 검색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난번 글이 보였고요. 그 다음에 실제 그래서 우리가 포스트 슬래시 w에서 게시글을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메시지가 정상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뭐 메시지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오류가 났다라든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구동이 됐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추가 글입니다. 이제 새로운 게시글을 만들어서 세이브를 하게 되면은 뭐 아무런 이상이 없게 됩니다. 이게 뭐 실제 저장이 되었는가라고 이렇게 살펴보면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저장한 글들만 남아 있고 새로운 글은 저장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새로운 글을 저장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아직 코딩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해당되는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여기 인제 세이브를 해도 추가 게시물 목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포스트 새로운 글을 게시하기 위한 포스트 언더바 뉴 이렇게 계속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폼에 게시물을 추가하기 위해서 포스트 뉴에다가 실제 그 포스트일 때 폼에서 받아온 것들하고 그다음에 실제 이 폼의 객체가 정상적일 때 포스트를 인제 저자와 뭐 publish day 뭐 이런 걸 통해서 세이브를 하는 그런 코드가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뭐 이렇게 그냥 포스트 에디티를 출력하는 이런 코드들을 우리가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어 뷰 파일에 저장을 할 수 있는 view.py 파일에 저장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인제 코드를 수정을 했고요. 수정을 해서 어 수정을 했고 요것들을 적용하게 되면은 인제 여러분들이 여기 게시글을 완성을 했을 때 게시글이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이렇게 인제 코드를 집어넣었으니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서버를 다시 시작할 거고요. 오류는 없습니다. 오류는 없고 새로운 글 쓰기 글 추가 이렇게 해서 저장합니다. 이렇게 저장했는데 오류가 떴습니다. 어 이렇게 인제 오류가 뜰 경우 이런 오류는 여기 보시면은 인제 그 포스트의 author에 해당되는 유저의 인스턴스를 가져올 수 없었다라는 그런 오류 메시지가 떴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같은 오류가 여기에 인제 떴습니다. 그러면은 소스 코드를 한번 볼게요. 소스 코드의 라인이 음 여기 보면은 extension 파일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view.py의 21 번째 라인에 해당되는 거죠. post.author의 리퀘스트의 유저를 넣을 수가 없다. 뭐 이런 류의 오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1 번째 라인에 post author의 이 리퀘스트 안에 들어있는 유저가 들어올 수 없다. 즉 다시 말해서 이 페이지는 지금 사용자를 알 수가 없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터넷을 쓸 때 로그인된 정보가 인제 쿠키 같은 곳에 남아 있을 텐데 그러한 로그인 정보가 이 페이지에서 찾을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뜻이 되겠죠. 그래서 로그인을 하려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지금 로그인 페이지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어드민 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를 지난번에 등록을 했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이 로그인 정보가 지금 인제 그 사파리의 쿠키에 남게 되겠죠. 쿠키에 남아서 우리가 다시 포스트의 뉴 이 페이지로 들어가서 게시글을 추가합니다. 어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인제 장고에서 24 번째 코드가 리다이렉트가 저기 뭐냐 정의가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떴네요. 여기서 음 장고의 폼에 리다이렉트를 인제 가져와야 되니까 이렇게 인제 쇼컷에서 추가를 하고요. 추가를 해서 다시 한번 시작을 하면은
음, 저장합니다. 이렇게 이제 포스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될 경우 이제 추가된 글에 대해서 볼 수 있게 이렇게 이제 포스트의 일곱 번째 글이 상세 보기 페이지로 넘어가게 그렇게 우리가 코딩을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포스트 디테일로 넘어가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가 완성됐을 때 이렇게 넘어가는 HTML 코드 여기 포스트일 때 이렇게 HTML 코드로 넘어가는 뭐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글이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추가된 글입니다. 추가된 글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유저가 쿠키에 남아 있고 그 유저들의 정보들이 어 이렇게 보시면은 잠고 폼을 통해서 저장이 되고 뭐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추가된 글이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뭐 오늘 추가된 글 뭐 이렇게 포스팅을 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뷰에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게시물이 추가됐고 오류가 이제 다음과 같이 뜨면은 이렇게 어드민 페이지에서 접속을 함으로써 뭐 저기 뭐냐 그 로그인 상태를 쿠키에 남기고 그 쿠키에 남긴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용자 정보를 획득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게시물을 작성을 했으니까 작성된 게시물을 뭐 어드민 페이지에서 데이터베이스로 직접 수정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제 게시글을 때로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게시물을 수정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되겠고요. 이 수정을 위해서 보시면은 이제 수정하는 버튼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이제 수정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포스트 디테일이라는 HTML에서 버튼을 만드는데 뭐 수정하기를 만들고 그 수정하기는 실제 이제 그 포스트 PK 그러니까 포스트된 글의 저기 뭐냐 숫자죠. 글에 이제 그 인덱스를 넘겨서 이제 수정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디테일을 이렇게 수정을 하고요. 포스트 디테일에서 실제 이제 게시물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우리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세 보기에서 우리가 게시글을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수정된 글을 다시 이제 수정하는 페이지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수정 페이지에 대한 URL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 페이지에 대한 URL 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게시글에 대한 URL이고요. 이거는 수정하기에 대한 URL입니다. 그래서 기존 글이 있고 그 기존 글에 대한 수정하기 URL을 우리가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int 타입으로 그 포스트된 숫자가 넘어가고 실제 포스트 에디트라는 뷰의 그 함수로 넘어가게 되겠죠. 뷰의 함수로 넘어가서 우리가 뷰에다가 포스트 에디트라는 함수를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제 게시물을 수정하기 위해서 포스트 에디트라는 함수를 만들 텐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실제 그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게시글에 대한 그 넘버가 넘어와야 됩니다. 게시글에 대한 인덱스가 넘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인덱스가 넘어오죠. 인덱스가 넘어와서 써야 되기 때문에 실제 포스트 뉴하고 굉장히 비슷하지만 이 인덱스가 넘어오는 그런 함수의 아규먼트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실제 인덱스가 넘어왔다면 이 인덱스가 잘못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보신 것처럼 실제 이 인덱스에 글을 가져왔을 때 404 에러를 리턴할 수 있는 그런 코드가 추가되고요. 나머지는 뭐 거의 유사한 형식으로 우리가 인덱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실제 뷰 쪽에다가 뷰에다가 인덱스를 수정할 수 있는 코드를
추가를 했고요. 수정할 수 있는 코드를 추가를 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정하기 위한 URL, 수정하기 위한 URL 이것도 이제 우리가 추가를 했죠. 그래서 수정하기 위한 URL 저장을 안 했네요. 저장을 해서 확인을 하고 이제 다시 한번 서버를 시작을 합니다. 서버를 시작했더니 오류는 나오지 않았고요. 오류는 나오지 않았고 뭐 추가글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수정할 수 있는 버튼이 생겼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정하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우리가 수정글 수정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세이브를 하고 다시 이제 뭐 처음으로 가서 추가글 수정되었습니다. 다시 수정하기 뭐 이런 과정들을 되풀이해서 이제 실제 그 게시글을 우리가 수정하고 저장하는 과정들 뭐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현재 사용자 정보가 있고 뭐 수정하기 버튼이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누구에도 다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코드 형식인데요. 뭐 어떤 경우는 이 수정하기가에 대해서 그 로그인된 사용자만 보여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된 사용자에게만 이제 보여지는 어떤 보안적인 사항들을 우리가 추가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때는 여기 보시면은 어 그 HTML 페이지에서 실제 이제 버튼이 보여지는 것은 HTML 그 페이지니까 이 최상단의 프론트엔드에서 코딩을 해서 사용자가 확인이 됐을 때 요 인제 그 뉴 포스트라든지 아니면은 그 수정 포스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보일 수 있게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인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HTML하고 포스트 디테일 HTML 요 다음과 같이 인제 수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사용자에게만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HTML에다가 이제 포스트 뉴에 해당되는 음, 어, 여기 사용자가 확인된 경우만 수정을 할 수 있게 하라. 또 이제 디테일도 마찬가지겠죠. 디테일도 버튼이 보이는데 사용자가 확인된 정렬이 좀 맞지 않네요. 확인된 경우만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하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HTML 코드가 이제 수정이 되어서 처음 글로 들어가서 우리가 추가 글 이렇게 보면 수정 버튼이 보입니다. 수정 버튼이 이제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이제 유저가 확인이 되어서 이렇게 수정 버튼이 보이게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브라우저로 들어가게 되면 사용자 로그인 쿠키가 여기에는 없겠죠. 없어서 이렇게 수정 버튼이 보이지 않아서 그 로그인된 사용자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여기도 쿠키 생성을 하기 위해서 어드민 사이트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게 된다면은 로그인된 정보가 쿠키에 남게 되고요. 그리고 수정거리를 볼 수 있는 과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글을 수정을 하고 이제 보안 사항도 우리가 지켜보았습니다. 사실 이제 좀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생략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중간에 생략된 내용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장고 폼에 대한 내용이라면은 다음 사이트에서 이제 조금 더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그 보안 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여기 장고걸스의 익스텐션 튜토리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요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궁금한 조금 더 추가적인 궁금사항 궁금증에 대해서 해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여전히 인제 남아 있는 것들은 우리가 그 배포하는 과정들이 남아 있겠죠. 그래서 이 로컬에서 테스트한 것들을 기 사이트에 올리고 깃에서 다시 저기 뭐냐 파이썬 애니웨어에서 그 배포를 받은 다음에 그 파이썬 애니웨어에서 시작을 해서 실제 구동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클래스 과제는 클래스 사이트에 지금까지 한 과정들을 에 대해서 URL을 제출하면은 이제 금주 실습 과정이 끝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금주의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